싱가포르 여행을 가장 빛나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플러턴 베이 호텔이다. 탁 트인 넓은 공간에 커다란 샹들리에,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 좋은 호텔은 대부분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사람도 별로 없는 것도 좋았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조식 먹을 때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둘째 날 조식은 플러턴 베이 라 브라세리에서 먹었다. 조용하면서도 샐러리맨들만 몇몇 보였다. 음식도 모두 맛있어 보이고 적도 지역이기 때문에 과일도 과즙이 달랐다. 깨끗하고 말끔하고 인테리어까지 모든 게 다 좋았다. 기노를 따라서 음식들이 꽉 차 있어서 좋기도 하면서도 아침에는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아쉽기도 했다. 점심이나 저녁이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플러턴 호텔보다 베이가 더 낫다고 느꼈던 것은 바로 음식 한 가지를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커피랑 따뜻한 팬케이크라든지 와플류를 따로 주문할 수가 있었다. 나는 싱가포르 락사를 여기서 처음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도 걸쭉한 맛과 향이 아직까지 생각나는 맛이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조식 중에 맛과 분위기, 모든 것을 생각해봐도 제일이었다. 또 싱가포르가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영국식 건축물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것도 특징이었다. 고급 호텔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곧 방문하는 래플스 호텔도 마찬가지다. 어제 저녁에 못 와서 아쉬웠던 플러턴 베이 루프탑에 있는 수영장에 왔다. 날씨는 흐리긴 했지만 비도 안 오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천국이었다. 돌아다니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렇게 수영장에서 쉬는 게 휴가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다. 평화로워 보여도 날씨는 매우 덥고 습하기 때문에 수영장에 들어가 있기에 딱이었다. 그리고 뭔가 수영장에 있으면 밥 먹은 게 더 잘 소화되는 기분이기도 하다. 동생과 나는 아침부터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다. 지금 보니까 꿈만 같아서 또 가고 싶어지는 곳이다. 물 색깔도 매우 맑고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곳이었다. 넓은 수영장뿐만 아니라 헬스장도 바로 옆에 있었다. 플러턴 호텔에서 2박을 했고 이따 오후에는 플러턴 베이 호텔 1박을 위해 짐을 다시 챙겨서 체크아웃을 해야 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첫 호텔로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전통 있는 호텔, 클래식한 호텔을 원한다면 플러턴 호텔이 제격이다. 마리나 베이 샌즈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의 시그니처 호텔 같은 곳이기에 여기 스테이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분이었다. 베이에 짐을 맡겨두고 동생과 나는 다시 버스를 타고 12시 오픈런을 해야 하는 싱가포르 슬링이 처음 태어난 곳인 롱바로 향했다. 롱바는 래플즈 호텔에 위치해 있고 역시 근방이었다. 동생이 회사 사람들과 먼저 가려다가 1시에 도착했는데 계단까지 줄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은 오픈런이다. 역시 먼저 온 사람들도 꽤 있긴 했지만 일찍 온 덕분에 다행히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롱바는 블랙톤으로 고전적으로 꾸며져 있고 우아한 음악이 흘러서 마치 해밍웨이가 앉아서 작품을 쓰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광객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기념사진을 찍어달라고 했던 혼자 온 여자분은 싱가포르 분이셨다. 싱가포르 사람들한테도 꼭 들러야 하는 곳이긴 한가 보다. 롱바는 테이블이 매우 길쭉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았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만석이 되었다. 또 이곳만의 특별한 점은 안주인 땅콩을 집어먹고 남은 껍데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이 전통이라고 한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같아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는데 다들 바닥에 버려서 이내 익숙해졌다. 게다가 땅콩이 진짜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 맛이었다. 메뉴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음료가 있고 설명도 자세하게 써있긴 했는데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다. 동생과 나 모두 싱가포르 슬링으로 주문했다. 슬링뿐만 아니라 각종 위스키나 와인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땅콩 먹방을 시작했다. 조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았는데 자꾸 다람쥐처럼 손이 가는 땅콩 맛이었다. 깨끗했던 바닥은 어느새 땅콩 껍질이 쌓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슬링이 곧 나왔는데 맛이 레몬 맛도 나면서 상큼하고 맛있었다. 본래 싱가포르 슬링의 탄생은 1915년쯤에 싱가포르의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관습이 있었고, 이런 여성들을 위해 바텐더가 겉으로는 붉은색을 내어 과일 주스처럼 보이면서도 여성들의 입맛에 맞도록 상큼하면서도 단맛을 내는 술을 고안해낸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덕분에 나도 알딸딸해질 때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싱가포르 슬링을 다 먹고 우리는 래플스 호텔을 여기저기 구경 다녀보기로 했다. 호아 호텔로 유명한 곳인데 모든 것이 매우 하이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내부에 쇼핑몰도 있고 규모가 매우 컸다. 참고로 래플스는 객실에서 머무는 손님이 아니면 정문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엄격한 호텔이다.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다는 래플스 호텔에서 모두가 꼭 한 번쯤 들른다는 푸른 분수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조금 헤맸지만 찾았던 이곳, 하얀 건물과 푸른색 분수대가 매우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핫스팟에서 사진을 몇 장 찍고 우리는 래플스 호텔을 나왔는데 정문에 서 있는 경호원들의 복장이 예전에 읽었던 소설 소공녀를 떠올리게 했다. 다시 우리의 집인 플러턴 베이 호텔로 향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한국 지하철과 비슷하고 영어로 잘 되어 있고 동생이 길을 잘 찾아서 무리 없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돌아오니 딱 입실 시간이라 동생이 플러턴 베이 체크인을 했다. 천장이 정말 높아서 원래 넓이보다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동생이랑 엄마는 이미 여기에 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와본 호텔 중에 가장 좋았다고 하는 호텔이라 매우 기대가 되었다.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510호, 맨 끝쪽이었다. 와, 뷰 진짜 좋다. 문을 연 순간 정말 예스란 소리가 절로 나왔다. 플러턴 호텔보다 훨씬 넓었고 훨씬 새 것 같았으며 바로 앞에 흐르는 강물을 따라 마리나 베이 샌즈가 눈앞에 보였다. 알겠어. 그러니까 문을 저쪽에다가 두고. 엄청난 방에 감탄을 하며 여기저기 방 구경을 하고 짐 정리를 대략 하니 배가 고파왔다. 엄마가 예전에 여기서 룸서비스로 먹었던 햄버거를 잊지 못한다고 하셔서 우리도 여기서 룸서비스를 주문해서 먹기로 했다. 룸서비스 메뉴도 엄청 많아서 고민하긴 했는데 햄버거랑 볶음국수, 미고랭, 그리고 커피를 2개 주문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리나 베이 샌즈를 바라보며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 햄버거는 듣던 대로 정말 육즙이 가득한 햄버거였고 미고랭도 한국에서 먹던 것과는 또 다르게 맛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수영을 하러 초저녁에 수영장으로 올라갔다. 저녁도 그 전날처럼 랜턴바에서 먹을 생각이기 때문에 나갈 필요도 없고 좋았다. 또 우리밖에 없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여긴 동서남북 모든 뷰가 정말 멋졌다. 나를 따라서 주변 뷰를 모두 볼 수 있다. 이날 거의 2시간 정도를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노을이 지는 것도 보고 또 저녁이 되는 것도 실시간으로 봤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뭔가 사진이나 영상으로도 그때의 감동이 잘 담기지 않아서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싱가포르의 밤은 정말 찬란하다. 어제의 메뉴와는 달리 오늘은 와규 슬라이더와 옴니 프라이즈, 그리고 음료로는 레드랜턴과 난 달달한 모스카토 와인을 주문했다. 충분히 맛있긴 했는데 한 번 가는 분들이라면 어제 우리가 주문했던 프렌치 후라이와 치킨을 좀 더 추천한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이제 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마리나베이 샌즈 쪽에서 드론쇼를 해서 테라스로 나가서 구경했다. 우리 호텔 오른쪽 편에서 날아와서 마리나베이 샌즈 바로 위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쇼가 펼쳐졌는데 정말 멋있었다. 내일은 체크아웃을 해야 해서 오늘이 호텔에서는 마지막 밤이었는데 뭔가 우리를 위한 선물 같았다. 동생이랑 나는 늦은 밤까지 테라스에 앉아서 드론쇼를 구경하다가 잠들었다. 원래 나는 여행지에 와서는 잠을 설친 적이 많은데 여기서는 마음이 편해진 덕분인지 잠도 푹잠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 빛을 받아 반짝이는 윤술이 예뻤다. 어제처럼 라 브라세리에서 조식을 먹고 나는 어제 맛있게 먹었던 싱가폴 락사를 따로 주문했고 동생은 팬케이크를 주문했다. 이런 곳에서 매일 조식을 먹으면 아침도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호텔의 정석을 보여주었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호텔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12시 체크아웃 때까지 방에서 쉬면서 마지막으로 뷰도 감상하면서 오후에 갈 클라우드 돔 일정을 준비했다. 오늘 우리의 일정은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다는 카야 토스트를 먹고 클라우드 돔을 보러 갔다가 어제 봤던 점보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그 다음 귀국하러 공항으로 가는 것이었다. 호텔 쪽에만 있다가 이렇게 직장인들 많은 곳에 오니까 또 분위기가 색달랐다. 한국에서만 카야 토스트를 먹어봤던 나로서는 한 입 먹고 너무 바삭하고 맛있어서 놀랐다. 게다가 난 별로 단 건 좋아하지 않는데 적절하게 단맛이 나서 꿀맛이었고 밀크티와도 잘 어울렸다.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오래 걸을 수밖에 없는 클라우드 돔으로 향했다. 클라우드 돔은 마리나베이 샌즈와 가까이 있는데 싱가포르에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곳이고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서도 마지막 씬으로 나왔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영화 아바타는 이 클라우드 돔을 배경으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스케일이 궁금하기도 했다. 우리는 지금 마리나베이 샌즈와 연결된 멋지다는 길을 따라 클라우드 돔으로 가는 길이다. 여기에 와서야 비로소 싱가포르가 적도지방이고 열대지방이라는 것이 밀림처럼 울창하게 우거진 나무들을 보며 확 체감되었다. 가는 길이 꽤 길어서 엄청나게 더웠는데 길 자체도 구경할 게 많았고 정말 영화 아바타에서 본 것 같은 나무들이 많았다. 이렇게 거대한 숲이 도심에 있다니 놀라울 뿐이었다. 우리는 또 언제 올 수 있을지 모르기에 160달러라는 거금을 주고 클라우드 포레스트와 플라워 돔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끊었다.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높은 폭포가 인상적이었다. 무려 사진에도 한 컷에 담기지 않을 정도다.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겨서 마치 트로크 막토가 큰 새를 타고 내려올 것 같은 기분이었다. 굉장히 잘 꾸며놓고 안은 덥지도 않아서 클라우드 포레스트는 한번 가볼 만한 것 같다. 일방향으로 위부터 길을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걷는 게 많이 힘들지도 않았다. 곳곳에 사진 스팟도 많았고 아바타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 우리는 따로 하지는 않았다. 클라우드 포레스트 중에서 안개가 자욱한 곳이 개인적으로 가장 멋졌다. 뭔가 정말 밀림인 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작은 아씨들에서 나왔던 이 반짝이는 길에도 들어가보고 비오는 숲속 같은 길도 따라 걸어보고 뭔가 인공적인 곳이지만 싱가포르의 자연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클라우드 포레스트를 모두 구경한 후에 이번에는 플라워돔으로 향했다. 플라워돔은 꽃이 줄을 이루는 훨씬 아기자기한 곳이었다. 특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플라워 타워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다면 플라워 돔보다는 클라우드 포레스트를 들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규모가 작고 트리 앞이 포토존이라 여기서 사진을 집중적으로 찍었다. 아기자기하고 꽃들을 좋아한다면 여기도 방문할 만한 곳이다. 플라워돔도 모두 구경하고 우리는 슈퍼트리 쪽으로 나왔다. 마리나베이 샌즈가 숙소면 저녁에 슈퍼트리 쇼도 보러 왔겠지만 우린 맞은편에 있었기에 낮에만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만족했다. 나무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녁에 트리쇼도 멋질 것 같긴 하지만 여행에서는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마리나베이 샌즈몰도 크리스마스 트리로 멋지게 꾸며져 있었다. 모든 브랜드와 카페가 모두 있는 느낌이었다. 우린 여기서 아이 쇼핑을 하고 동생이 필요한 것을 산 후에 전보의 크랩과 시리얼 새우를 먹으러 가기로 했다. 우린 오픈 시간을 5시로 잘못 알아서 어쩌다 보니 일찍 갔는데 알고 보니 5시 반이 오픈이었다. 그래도 앞에 3팀이나 있었다. 많이 걸어다녀서 무엇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았다. 동생이 추천한 칠리 크랩과 시리얼 새우 그리고 볶음밥까지 주문하고 곧 음식이 나왔다. 맛을 본 순간 여기에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든 게 이해가 되었다.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저녁에 어울리게 정말 맛있게 정신없이 먹었던 것 같다. 많이 묻는다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지만 맛집에서는 묻는 것 따위는 문제가 아니다. 정말 배불리 먹고 싱가포르에 오면 또 오겠다고 다짐을 하며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임스를 둘러봤다. 여긴 예전에 수도원이었는데 이렇게 레스토랑과 바로 개조했다고 한다. 분위기가 매우 낭만적이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또 오게 된다면 여기서 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았다. 이제 공항 갈 시간이 다 되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우리의 집 플러턴 호텔 야경을 마지막으로 보며 플러턴 베이 호텔에 짐을 찾으러 갔다. 이제는 뭔가 이쪽으로 오면 집에 온 것처럼 익숙한 느낌이다. 이날은 주말이어서 그런지 결혼식이 한창이었다. 이것도 인연인데 멋진 곳에서 결혼하는 션과 폴리나가 오래도록 행복했으면 좋겠다. 짐을 챙겨서 공항으로 출발하려는데 정말 멋진 레이저쇼를 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마지막 날 밤의 선물 같은 느낌이었고 색상이 드론과 마리나베이 샌즈가 하나의 세트 같았다. 동생과 나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주얼창이에서 유명한 폭포를 보러 갔다. 비행기 타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정말 멋져서 왜 주얼창이가 세계공항 중에 1등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동생은 이 주얼창이 폭포가 클라우드 포레스트보다 더 멋지다고 했다. 여기서 레이저쇼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수속을 마치고 공항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다는 바샤 커피를 가득 샀다. 빠른 한국 사람들이 또 여기에 다 있었다. 원래 사려는 커피가 있었는데 품절된 것도 많아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산 것 같다. 행복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다. 싱가포르는 나에게 사막 속의 단비 같은 여행지였다. 예상치 못한 최고의 여행을 선물해준 동생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여기까지가 나의 2022년 늦가을 싱가포르 여행 기록이다.